갈 때까지 갔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피프티 사태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결과마저도 이제 이번 달 안에 대부분 윤곽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언론사에서 바라보고 가요계에서 바라보는 피프티 사태 여전히 안타깝고 여전히 속이 상합니다. 둘 다 빌보드의 영광을 얻은 걸그룹이었지만 뉴진스와 피프티의 결실은 너무나도 달랐는데요. K-POP 걸그룹 최초로 3곡 이상 차트에 동시 진입된, 하지만 이런 최초 기록을 피프티 역시 뉴진스 못지않게 세웠습니다만 이 큐피드라는 노래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빌보드에서는 뉴진스와 피프티 모두가 굉장히 흥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만 전혀 다른 행보를 걷는 두 걸그룹이 되고 말았죠. 중소도를 기적으로 불리웠던 피프티는 여전히 소속사와의 분쟁 중에 여전히 묵묵부답,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소속사 어트랙트, 즉 전원준 대표님과의 극적 타결을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반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아주 복잡하고 머리 아픈 상태인데요. 이 가운데 이 안성희 씨와 손승연 씨 계속하여 회자가 되고 있고, 최근 두 사람의 충격적인 근황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안성희 대표는 배후의 당사자로 지목이 됐고, 손승연 씨는 피프티 사례의 선례로서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죠. 두 사람 다 이 부분을 부정했지만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증거들이 이 두 사람의 의견을 사실이 아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황 속에 안성희 대표는 또 다른 충격 근황을 전달했습니다. 안성희, 피프티 3명을 캐스팅했다? 사실이 아니다.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일 뿐이었다. 뭐 이러한 말을 해요. 최근 이진호 유튜버가 공개한 이 피프티 연습생 선발 과정에서의 촬영 영상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이 연예 대통령 이진호 유튜브에는 이러한 말이 올라왔습니다. 서면기사, 보도자료 배포 등을 돕는 외국 홍보대 행사를 두고서 4월 6일 날 더기버스 직원 김 씨와 이 씨가 대화를 했다라고 말을 해요. 중간에 소속사가 바뀌면 그때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대요 라는 말에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어트랙트는 7년 표준 계약을 진행했는데 이때가 딱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6년 6개월 동안 소속사가 바뀔 문제가 없는데 더기버스 직원은 소속사가 바뀐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6년 6개월 동안 소속사가 바뀔 문제가 없음에도 이미 더기버스의 직원은 소속사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023년 1월 어트랙트 측에 해외 홍보대회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단기적으로 이 회사를 써보자고 해서 어트랙트 측이 확정, 컨펌을 내린다. 전부 다 어트랙트 측에서 집행해서 돈을 낸 것이다. 적어도 재계약을 하려면 어트랙트에게 알려야 하는데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 쉽게 말해서 더기버스의 직원들이 나눈 이 온라인 대행사와 나눈 대화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에게 전혀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은 어트랙트가 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어트랙트 직원끼리 나눠도 이상한 대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 6년 6개월이란 전속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시점인데, 뭐 전속계약이라기보단 대행사와의 계약이겠죠? 그런데 4월 달부터 이미 더기버스 직원들은 계약한 지 아직 6년 6개월이 남은 시점에서도 이미 소속사가 변경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월부터 이미 멤버들을 데려가려고 준비한 것이 아니냐라는 어트랙트 측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성희 대표가 황당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기사가 나간 것까지는 좋다고 말을 했다. 하지만 적어도 본인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그대로 나가면서 더기버스와 직원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관련 내용을 신중하게 다뤄달라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과연 뭐가 맞는 걸까요? 안성희 대표는 쉽게 말해서 더기버스의 직원들이 어트랙트 측도 모르고 있었던, 심지어 계약 기간이 수년간 남아있는 시점에서 이미 광고 대행사에게 소속사 바뀔 수도 있다라는 말을 이미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 확인을 안 했다. 확인도 안 됐는데 그 내용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황당하죠. 그러면서 안성희 씨가 이 피프티 멤버 3명을 캐스팅했다라고 언급한 사실에 대해서도 안성희 대표가 멤버 4명 중에 3명을 본인이 발탁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렇게 친다면 제3자 입장에서 멤버 4명 중에 대다수를 선별한 안성희 대표가 실질적인 CEO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합류하기 이전부터 연습생 대부분을 확보를 해둔 상황이었다. 7명에서 13명까지 연습생들이 있었는데 월간 평가를 통해 계속 그 숫자를 줄여가며 최종 4명이 남은 거다. 그러면서 신인 개발팀 본부장 추천으로 합류를 했고 이거는 더기버스의 추천이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3명의 멤버 키나, 시오, 세나라는 멤버는 전홍준 대표가 직접 선택한 3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의문점이 생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멤버 4명 중에 3명을 캐스팅했다라고 밝혔던 안성일 대표의 말과는 다르게 월말 평가 때 한 명의 심사위원으로 합류했을 뿐 심사위원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존재했었던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안성희 대표의 말을 정리해보면 어떻죠? 지금 이 캐스팅 멤버 4명 중에 내가 3명을 발굴했다 라는 말도 사실이 아니고 자신의 직원들이 이미 어트랙트 팁도 알지 못하는 온라인 광고 대행사와의 대화가 이미 오고 갔었고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아있는 시점에서 피프티 멤버들의 소속사가 바뀔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 확인도 안 된 내용이다.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안성희 대표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참 얼마나 황당무계한 소리입니까? 이거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딱 보시기에도 대략적으로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안성희 대표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건지 나와 있는 팩트만 와서 보면 참 황당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안성희 대표와 손승현 씨, 특히 손승현 씨의 경우 최신 근황이 아주 엉망입니다. 최근에 피프티 사태의 원조 논란에 휩싸였던 손승현 씨가 뮤지컬 배우 최재림과 열애를 하는 게 아니냐 열애설이 잠깐 났어요. 둘 사정에 매우 밝은 한 핵심 관계자가 두 사람이 열애 중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 손승현 씨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이전에 최재림 배우가 열애설을 부인했죠.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손승현 씨 그만큼 뮤지컬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안성희 대표와 손승현 씨 두 사람 다 피프티 사태에 대한 이야기들 전부 다 전면 부인을 해놓고 조용히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최근 아시다시피 손승현 씨가 이 안성희 대표에 대해서 오빠 대표라고 말을 했으며 민망한 뮤지컬 자화자찬에 대한 비판 기사가 올라올 정도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언론사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이 오빠 대표라는 단어가 아시다시피 디스패치에서 공개한 이 손승현 씨가 직접 적었던 글에서 발췌한 내용이죠. 안성일 오빠 대표에게 갔다. 쭉 보면은 이 당시 때 안성일 대표에게 제일 고생 많이 하는 안성일 오빠 대표님이라고 말을 하게 됐고 이 안성일 대표 역시 항상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 라며 다짐했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니 등등등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많은 대중들에게 비판을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안성일 대표와 손승현 씨의 연결고리가 이미 피프티처럼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라고 주장하는 많은 의견들에 대해 손승현 씨는 절대 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정을 또 한 번 부정하는 전 소속사인 포춘 소속사의 이진영 대표님이 울분을 토하면서 하소연을 했죠. 손승현의 주장은 전부 다 거짓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성일 대표와 손승현 씨가 이미 그 이전부터 관련이 있었다. 이미 안성일 대표의 직원이 손승현 씨와 여러 일정을 함께 했었다라는 증거도 이 디스패치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소속사의 가수가 대표에게 오빠라고 할 수 있냐. 오빠는 오빠고 대표님이면 대표님이지 안성일 오빠 대표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부터가 이 두 사람이 모종의 관계가 아니냐. 그런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모종의 관계라는 건 이미 그만큼 친분이 깊었다라는 거죠. 물론 손승연 씨가 자신의 인터뷰 중에 안성희 대표가 자신이 힘들 때 많이 도와줬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시기에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때 이미 전 소속사와의 해결이 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 안성희 대표의 직원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 등이 공개가 됐고 그만큼 차후에 안성희 대표님이 아니라 안성희 오빠 대표님이라고 지칭했던 손승연 씨의 속내 자체가 이 많은 대중들에게 그 이전부터 깊은 연관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쏟아내게 만든 주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 더기버스, 안성희 대표, 손승연, 포춘, 분쟁에 전혀 개입 안 했다. 이런 이야기만을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손승연 씨가 최근 행보가 어떤지 아십니까? 참 황당합니다. 손승연, 소속사 분쟁 뒤에는 안성일이 있었다? 추가 정황의 논란.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죠? 이 손승연 씨가 직원과 함께 대동했었던 영상과 사진들이 모조리 공개가 되면서 그 시기에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제대로 된 팩트와 입장문도 내놓지 못하던 손승연 씨는 황당하게도 추가 해명 없이 뮤지컬의 홍보에만 힘을 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손승연 씨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봤겠습니까? 혹시라도 이러한 입장문에 대하여 자신이 어떠한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까. 하지만 결론은 어땠죠? 그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출연하고 있는 뮤지컬을 홍보하기에 급급했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많은 댓글을 통해서 손승연 씨의 뮤지컬을 보이콧하겠다. 손승연 이때까지 팬이었는데 나는 오늘부터 팬을 하지 않겠다. 일반 대중부터요. 손승연 씨를 응원하는 팬들까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손승연 씨 입장에서는 사실 제대로 된 입장문 또는 여기에 대한 팩트 제공, 나아가선 사과 또는 해명 그 무엇이라도 존재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그냥 아무 일 없었다라는 듯이 뮤지컬만을 홍보하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 결과 많은 비판 댓글을 받던 손승연 씨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결국 SNS를 비공개 전환했습니다. 기사를 보면 가수 손승연이 SNS,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손승연은 8월 3일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출연하는 뮤지컬 멤피스 캐스트 스케줄표를 공개했다. 논란 속에서도 홍보에 나서 화제를 모은 가운데 바로 오늘 오전 4일날 손승연 인스타그램은 비공개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손승연은 전 소속사 뒤통수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그룹 피프티가 소속사와 분쟁 중인 가운데 이들의 행보가 손승연의 과거 행보와 비슷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손승연은 피프티 사태의 배우로 지목된 안성희 대표의 더기버스 소속이다. 손승연은 과거 안성희 대표와 음악 작업으로 인연을 맺었고 당시 소속사의 계약 해지를 요구, 법적 분쟁을 벌인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손승연 측은 보도된 가수 손승연 관련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일부 내용만 과장하고 중요한 결론 부분을 숨겨 당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 해당 사항에 대해 당사 안성희 대표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으며 현재 피프티의 상황과도 전혀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 하지만 SNS를 비공개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결국 도망간 게 아니냐. 꼬리를 감추고 숨었다. 더 많은 비판만이 쏟아지고 있을 뿐입니다. 항상 그렇죠. 자신이 정말 당당하다면 팩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공개하고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학폭 논란 또는 주호민 씨의 특수교사 고소 사태 많은 논란거리들의 방향성을 보면요.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고 해명을 한다 해도 그 안에 거짓말이 존재하며 나아가선 결국 이들은 잠수를 타게 됩니다. 도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
차후에 그 사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어김없이 그들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손승현 씨 역시, 그리고 이 안상의 대표 역시 지금의 행보, 흐름, 글쎄요, 결코 좋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대중들 앞에 서지 않으면 이 끊임없는 비판 계속해서 쏟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피프티 소속사 진흙탕 싸움 9일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을까? 자, 바로 피프티와 소속사 간의 이 분쟁 드디어 9일날로 조정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다라는 기사 문구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우선 한번 쭉 읽어드리면 중소기획사의 아이돌, 기적으로 불리우는 그룹 피프티 소속사 간의 전속계약 분쟁 조정 기일이 바로 이번 달 9일로 지정됐다. 9일이면 며칠입니까? 바로 다음 주 수요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로 지정이 됐어요.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에서는 오는 9일 오후 3시 30분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조정기일이 열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조정기일은 일단 비공개로 진행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비공개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앞서 지난달 31일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을 했죠. 이 조정 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 타협으로 양측 갈등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절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조정이 결렬이 되면 법원은 특정 조건을 제시하여 강제 조정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제 조정을 했을 때 이를 수용하면 확정 판결이 나지만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다시 진흙탕 싸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5일날 신문기일을 열고 이미 양측의 주장을 지난달에 들어봤습니다. 피프티 측에선 소속사는 충실한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다. 연예활동의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지원하는 능력들이 부족했다라고 주장을 했죠. 이에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 측에선 매출액은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 차이 때문에 발생했다. 이 의견이 계속 충돌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드디어 9일날 비공개로 조정이 진행이 확정이 되어 버렸어요. 생각보다 일정이 빠릅니다. 이 당초 많은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런 예측이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 비공개로 진행이 되지만 조정일이 잡히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이 피프티와 전홍준 대표님 결합이 가능하겠냐? 지금 뭐 얘기가 많습니다. 과연 화해가 될 것이냐? 파국이 될 것이냐? 아시다시피 이 피프티 멤버들과 전홍준 대표님의 이 골든타임은요. 이미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서는 8월 5일로 확정을 지었지만 요번 조정 회부 때문에 그 기간만큼 좀 더 연장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글쎄요.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이 조정 회부에서조차 뭔가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조금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전홍준 대표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나 이 피프티 멤버들 아마 이 조정 회부 당일날 본인들이 나오진 않더라도 가족분들 아마 밀접한 관계자분들이 이 법원에 출두해서 함께 조정회의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지금 두고 보면 이 피프티 멤버들 진작에 조정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미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겠냐? 사실 이런 회의적인 입장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이미 기사 제목에도 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사실 법원 입장에서 이번 조정회부 신청 자체를 받은 게 아니라 직접 권고했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에게 의문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니 보통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이러한 말도 나오는 법인데
조정 신청은커녕 당사자들 간의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게 의미 있는 조정 회부냐라는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피프티 멤버들과 부모님들의 경우는 이번 가처분 결과에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참 황당하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자신들이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시다시피 이 피프티 사태, 이 피프티가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가처분에서 승소를 하게 될지라도 일단 해외 활동은 전홍준 대표님이 아시다시피 이미 다 특허 출원을 해놓은 상태죠. 이 전홍준 대표님은 미국, 일본, 중국같이 굉장히 큰 이 시장권에 이미 다 자신의 피프티라는 이름의 그룹 이름을 다 출원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죠?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안성희 대표와 전홍준 대표님 간의 이 분쟁이 뭔가 갈수록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의심이 더욱 커진다라는 반응도 쉽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쯤 되면 뭔가 전홍준 대표님과의 단 한 번의 연결고리라도 존재해야 되는 법인데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 안성희 대표가 이미 피프티 멤버들과 한참 전부터 이런 템퍼링이라고 하죠. 멤버들을 빼가는 작업을 준비한 게 아니냐라는 또 다른 추가 메시지에 대한 증거들도 다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안성희 대표는 지금 자신의 근황을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알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만약 전홍준 대표님이 설사 가처분 결과에서 패소를 하게 된다 할지라도요. 이건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서 이 멤버들 간의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된다 할지라도요. 그게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전속계약권에 대해서 취소를 인정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전속계약 효력을 잠시 멈춰주는 가처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급하게 재판 결과가 나오는 소송전이기 때문에 효력만 정지될 뿐 이제 뭐 여기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소속사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또는 이 피프티 멤버들 층에서는 우리는 부당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결과든 여기에 대한 소송이 한 번 더 진흙탕 싸움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 피프티 멤버들이 그 소송전에서까지 승리를 할 수 있겠느냐. 나아가서는 그 소송전을 승리를 하든 하지 않든 그런 큰 사건의 경우 최소 1년에서 2년 가까이의 긴 시간이 걸리는 법인데 과연 그 긴 시간이 걸리는 시간 동안 이 피프티 멤버들이 온전한 국내 활동이라도 해나갈 수 있겠느냐. 나아가서는 어떻죠? 과연 국민들의 대국민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피프티 멤버들 실제로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 승소할 가능성, 이 가처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가처분 말고 만약에 차후 2차전이죠. 전홍준 대표님이 뭐 안성희 대표도 그렇고 나아가서 피프티 멤버들에게도 그렇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될 경우 과연 승소할 수 있느냐?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언론사에서 가능성이 낮다라고 합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손해배상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어드렸던 이 홍지윤 씨 소속사와의 이 가처분 전쟁, 이번 피프티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 이 홍지윤 씨가 소속사와의 분쟁에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를 하긴 했지만 전속계약 효력 정지가 된 상태이고요. 나아가서는 여기에 대한 뭐 손해배상권이라던가 이런 별도의 이야기들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게 보시면 나와 있어요. 홍지윤 씨가
소속사인 SPK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권에서 승소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재판부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양측의 입장차가 극명하여 본인 소송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것보다 면밀한 조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충실히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호 간의 신뢰가 깨져 향후 더 이상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결국 신뢰관계가 깨졌으니 사실 전속계약 효력을 유지한다고 한들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홍지훈 가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효력 정지를 인정한다. 이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2차전 밑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SPK 엔터테인먼트 측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일단 불복하고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홍지훈 씨는요. 지금 보면 이미 소속사로 옮겼습니다. 김호중 씨가 있는 소속사로 이미 전속계약을 체결한 상태예요. 물론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됐기 때문에 이 가처분 신청권에 대해서 인용이 됐지만 이 전 소속사 측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의 신청이 가처분 결과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처분이라는 건 그만큼 빨리 결과가 나와야 하는 부분이고 재판부가 빨리 판단해서 결과를 내준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부담감이 큰 소송건입니다. 이거 자칫 그냥 결과 내줬다가 나중에 뒤엎을 수 없게 되면은 이 문제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을 해주고 나면 이의 신청 자체를 잘 안 받아들여 줍니다. 그렇다면 보통 소속사는 어떻게 하느냐? 전속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하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보면 홍지훈 씨가 김호중 씨의 소속사로 전속계약을 다시 체결했다라고 한들 전 소속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로 민사소송을 시작하면 이거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홍지훈 씨의 경우는 피프티 멤버들과 다르게 온 국민들의 질타를 받는 템퍼링에 의한 통수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뒤통수 치기로 나온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와 보면 이 피프티 멤버들은 온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홍준 대표님의 경우 아시다시피 인터파크 측에서 90억 원의 돈을 받아 6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피프티 멤버들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속계약 해지하고 나는 발을 빼겠다? 이거 뒷감당 누가 하냐란 말이죠. 이 엄청난 손해배상 금액 누가 처리를 하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에 와서 보면 이 피프티 멤버들은 이런 엄청난 사태를 눈앞에 두고도 그냥 우리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입장만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요번 전홍준 대표님의 마지막 희망은 바로 비공개로 열리는 이번 조정회부의 조정 절차입니다. 9일날 비공개로 열리기로 확정되어 있지만 이날 전홍준 대표님은 이 멤버들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지금 멤버들만 잘 돌아왔다면 바비 OST를 통해서 피프티 멤버들의 큐피드라는 노래가 빌보드 차트를 이미 30위권 내에 진입을 하고 영화도 대박이 나고 해외 활동도 다 준비되어 있고 전홍준 대표님의 말을 따르면 멤버들만 돌아오면 언제든지 다시 재가동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심지어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인터파크에서 받은 투자금 중에 60억 원을 이 멤버들에게 다 쏟아부었잖아요. 그 돈도 시일이 안 맞고 모자랄 기간에는 자신의 차도 팔고 어머님의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가 이 멤버들에게 투자를 했는데 이제 와서 발을 빼겠다라고 하니 이제 손해배상을 시작하면 전홍준 대표님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재판부에서 그래 건강 잘 안 챙겨주고 스케줄 무리했다라고 인정해줄게 라고 한다 쳐도 어찌됐건 이들에게 투자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전홍준 대표님은 부도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피프티 멤버들은 책임을 져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사에 난 이 9일날 비공개 조정 합의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때도 이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과 피프티 멤버들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완벽한 파국이다. 이미 지금도 파국으로 가고 있다라고 많은 대중들과 언론사에서 요청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공개 조정 회부에서조차 만약 결렬이 된다면 제가 볼 땐 손해배상 청구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피프티 멤버들이 가처분 신청한 전속 계약 효력 정지가 안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아마 피프티 멤버들은 활동을 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전홍준 대표님의 손해배상 청구는 안 그래도 가능성이 높았는데 더 그 가능성이 배가 되는 거죠. 어찌됐건 이 멤버들의 향후 방향성이 굉장히 암울합니다. 근데 왜 전홍준 대표님이 승소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또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